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여야는 후보 등록과 함께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을 향한 총력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죠. 비례대표 경쟁이 무척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당선권은 10번대 중후반, 소수 정당들은 1번이나 2번 정도 원내 진출이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약진 때문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도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어떤 변수로 이어질지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타이어뱅크가 1,0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께는 타이어 50% 할인을, 넷째를 출산하면 타이어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기 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지금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수동의 지락실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 문경 농업 총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김미자 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지락실 함께 하겠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상임 의장과 함께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네, 자, 오늘은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지난 3월 11일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13주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3월 16일 지난주 토요일 날 시민단체들이 서울과 경주에서 이 폭발 사고를 잊지 말자는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원전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원전에 대해서. 자, 후쿠시마 폭발 사고가 벌써 13년 됐나요? 예, 그렇죠. 참 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기억이 네네. 아직 또렷이 남아 있는데, 자, 우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날 났고요. 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발전소가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네. 3월 12일 날 1호기가 폭발을 했고 14일 3호기 그리고 3월 15일 4호기가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노심 용융 발생을 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노심이 녹아가지고 멜트다운이라고 예.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에 그 30km 지역 철수를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정난 사고였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참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핵발전소가 한 450기 정도가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에 12일에 1호기가 폭발됐고
또 이틀 후에는 3호기가 폭발됐고 또 그 다음 날 예, 그렇죠. 4호기가 예. 폭발된 예. 2호기는 폭발이 안 됐나 보네요. 예. 예, 폭발 안 됐고 뭐 노심 용융만 발생했다. 멜트다운만 있었다. 예. 예. 자, 지금 후쿠시마현 주민들 뭐 고통이 지금도 여전하다고요? 여기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제가 작년 7월 말에 핵오염수 방류 때문에 네. 일본을 갔었고 여기에 4km 근방까지 이렇게 후쿠시마 발전소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면서 이게 그 인산음 측정기를 가지고 갔었는데 예. 가까이 갈수록 측정기 수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주민들이 대피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핵발전소 가까이 갈수록 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빈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고속도로를 이제 그 도로를 따라 갔는데 예. 도로 주변에는 사실은 제염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방사능 수치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사실은 숲이나 이런 농토 같은 데는 제염 작업을 거의 못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 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빈집들이 많은 이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이제 4km 지점까지 이제 가신 거군요. 최대한 가까이 간 게. 네. 그러면은 그 4km 그 지점 근방에 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나 봐요? 그 정도까지는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한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지금 살고 있나요, 사람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대략적으로. 어려운데 최소한 한 10km까지는 가끔씩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예. 거기에는 돌아온 사람보다는 아직도 빈집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10km 지점이라고 해도 그게 안전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직 상당히 좀 위험한 그렇죠. 그런 상태고. 그러면 그 현장의 복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주변 지역이. 주변 지역 복구를 제가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예. 얼마나 됐는지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예. 그게 이제 그 주민들이 얼마나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 후쿠시마 원전 가까이 갈수록 이 집으로 돌아온 제가 빈집이 많은 걸로 봤을 때는 가까이 갈수록 그 복구가 빈집.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리가 왜 TV 화면으로 보면 그 건물들 이런 거 다 무너졌잖아요. 예. 그런 게 좀 복구됐나?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그 지점까지 그렇게 무너진 지점으로 가지 못했었고 그 제가 안까지는 초등학교까지 못 갔고. 갔었는데요. 예. 그 초등학교 주변에는 전부 다 이렇게 초등학교 건물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진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고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부터였죠. 방사성 오염수 태평양 방류가 실행이 돼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4차 방류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이 예, 방사성 그렇죠.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괜찮지를 않죠. 그렇죠. 당장 무슨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과학계에서 하는 거는 급성 피폭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고 음성 피폭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수치가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피폭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장기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실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장기간 피폭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산물이나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로 이렇게 장기간 피폭이 되는데 이거는 내부 피폭이 되잖아요. 예. 그 내부 피폭이라는 것은 외부 피폭보다 상당히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또 그리고 일본은 어민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여러 차례 이제 했는데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배상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예. 중국 국가에서. 중국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죠. 중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그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예. 경제적 중국에서 어민들이 있게 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럼요. 일본에서는 당연히 이걸 배상을 해주지를 않겠지만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죠. 오히려 우리 세금을 들여서 안전하다 이렇게 했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 선동자 이렇게 지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국 내 어민들에게 피해 그런 보상 대책을 세우고 있고 중국에서는 일본을 향해서 어민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근거를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오염수 방출을 홍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사실은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총선에서 해고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이게 쟁점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원전 사고와 기후 위기로 세계는 탈원전 또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윤 대통령은 오히려 원전산업특별법을 만들어서 원자력 발전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전 생태계를 복원을 하겠다라는 이치를 들고 사실은 원전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이제 원전 몰빵주의로 가고 있는데 원래 R&D 예산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원전 연구개발 예산은 4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봐도 원전 산업에 몰빵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냐. 사실은 국제적으로 원전을 그린 에너지 이렇게 보지를 않잖아요. 네, 국제적으로. 그래서 원전에 대해 가지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제품을 만들면은 이 국제 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될 것인가? 그렇지를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이고 그리고 사실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그러면 원전을 둘러싼 산업계를 이렇게 성장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전으로 방사능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되는 지구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단순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내에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요. 원전 인근 주민들이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게 고리하고 영광, 울진, 월성 원전 등의 이제 핵발전소 반경 10에서 30km 사이에 5년 이상 하다가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한 남자 618명 그리고 또 그 가족이 이제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까지 끝났군요, 다. 예. 그리고 또 2015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를 했죠.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사실은 이제 패소를 했는데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월성 원전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경 5km 이내 주민의 47.1%가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되도록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러면? 2심까지 패소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사법부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원전을 둘러싼 이런 원전 업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아리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이 아주 싫어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 이제 신재생에너지 100%. 예. 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아리백 이행 압박이 이게 지금 점점 커져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국제사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느냐. 예. 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큰 기업들이 뭐 볼보나 BMW, 다임러 벤츠 이제 그 아리백 이행 요구를 그 납품업계도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 수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예, 그렇죠. 근데 이거 아리백 이거 실천하라 아닙니까? 아리백 그렇죠. 하지 않으면 이거 부품 안 받겠다, 안 사겠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 실제 그 삼성이나 LG 대기업들이 아리백 실현을 위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장을 이전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로 생산된 전기 비율이 8.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100%를. 거의 불가능하군요. 지금 8.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세계적으로 기업이 그 거래를 하는데 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리백을 그 무역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면은 이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해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카르텔이라고 해서 뭐 국세청이다, 감사원이다, 검찰이다, 금융감독원이다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1% 정도의 비리가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예산을 작년에 그 1조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6천억으로 삭감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역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알리백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시키기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대출도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예산도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 내수에서는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그 국내 시장 가지고 우리 경제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우리는 옛날부터 수출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해외 수출을 했는데 예. 지금 앞으로 이게 수출이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속상하네요. 예. 자, 김수동의 지락실 오늘 결론 말씀 마지막으로 내려주시죠. 예,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도 살기 어렵고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이 무역에서 굉장히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희청할 수가 밖에 없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꼭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민간 기업에 맡겨두지 말고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게 지금 세계적 추세인데 지금 갑자기 드는 그 의문이 좀 있는데 네. 김수동 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수는 원전주의로 가고 진보는 신재생 에너지 주의로 가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예, 근데 사실 이 에너지 문제가 이게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 그렇죠. 추세이기도 한데 근데 왜 보수에서는 이렇게 원전주의로 가려고 하는지 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죽이고 원전 산업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그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그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아마 그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아마 그 기업가 재벌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은 그 부족한 이유가 그 종부세를 인하를 하거나 또는 뭐 법인세나 그러니까 우리 예산 중에 가장 큰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종부세, 법인세를 인하함으로 해서 세수가 그렇게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세금을 어디에서 거둘 것인가.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를 하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말하자면 개미들한테 큰 짐을 지우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그 정치적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나에 따라 가지고 원전을 확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시킬 것인지 이런 지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것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예. 보수 진영도 이 그 원전을 그렇게 선호를 하거나 지지를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세계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물랑께 우리 같이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다. 예. 결국은 우리 경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리백 문제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않으면은 국제 시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그렇잖아요. 예. 예. 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00%를 달성을 하고 있고, 허허. 그리고 독일도 지금 50% 이상을 이렇게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80%를 달성을 하겠다. 네, 그렇게 지금 목표를 땡겨잡고 있습니다. 예, 속상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상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미자와 사과로 유명한 곳이죠. 올해 문경의 농업 목표가 총 매출 1조 원 달성이라고 합니다. 자,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김미자 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문경시 대표하는 농특산품 바로 오미자 사과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자, 문경시는 올 한 해 농업 경영 목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현재 문경 농업 총 생산액은 5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문경시는 문경 가몽사과와 오미자를 전략 작목으로 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8년 5년 안에 1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하였습니다. 예. 자, 5천억인데 현재는 1년 매출. 네. 이거를 한 4, 5년 후에는
2배로 키우겠다. 총 매출 1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시고요. 문경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품 오미자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문경 오미자의 현황 그리고 올해 목표도 좀 알려주시죠. 네, 문경 오미자는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문경 대표 특산물입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오미자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미자 가공업체들의 원료 확보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오미자 생산량 증대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문경 오미자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문경시 주요 농정시책으로 오미자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식재와 갱신 시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오미자 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헥타의 오미자 가원이 새로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350헥타에 머물러 있는 오미자 재배 면적을 5년 안에 500헥타 이상 확대할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병해충 예찰팀을 가동해서 생산량을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 오미자 재배 면적을 아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시군요. 현재 350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거를 4, 5년 안에 한 500헥타르 정도까지 근 뭐 50% 증가 이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시고 자, 문경 오미자는 그 오미자 자체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가공 사업도 펼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있죠? 예, 단순히 오미자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K푸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1차 산업으로는 문경 오미자와 오미자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재해형 오미자 가원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 품종 갱신과 함께 오미자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2차 산업은 지역 내 가공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고부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그다음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그리고 오미자 부산물을 활용하는 오미자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오미자 향장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장이면은 그 뭐 화장품 종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미자 이제 빨간색을 활용한 오미자 립스틱이라든지, 그래요? 예, 오미자 오일을 활용하는 에센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향장 제품들이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해외 수출을 통한 문경 오미자 K푸드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오미자 청, 뭐 오미자 주스 이런 거 생각났는데 아주 다양한 또 향장 제품, 화장품 제품도 많이 출시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오미자를 활용하는 콘텐츠 활성화와 또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프라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문경 오미자는 5가지 맛과 다양한 건강 기능성을 가진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여 왔고, 책자라든지 동영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자료들이 대부분 하드웨어 자료에 머물러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쇼츠라든지 이북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서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K-드라마와 K-팝 등의 그 세계적 한류 열풍으로 K-푸드가 새로운 한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원산지 대한민국 문경, 5가지 맛과 월등한 건강 효능을 가진 문경 오미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도 저희 가공업체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동남아 등의 오미자를 수출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문경시가 주도하는 그리고 가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문경 오미자 유럽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용 오미자청을 저희가 개발하였고 현재 유럽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식 통관을 통해서 그 유럽에 수출하는 C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론칭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유럽 시장은 이번에 이제 처음인 거네요. 그렇죠? 유럽 시장 진출은? 이번이? 예, 그 개별적으로 이제 그 보따리 이제 그 상처럼 예. 조그맣게 이렇게 수출을 하긴 하지만 예,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식 통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혹시 예.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 이미 수출한 적도 없었나요? 정식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수출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중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약재로 이제 되어 있어서 정식 통관을 통해서 그 식품으로 수출하는 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번에 이제 유럽으로 정식 수출길도 열렸다는 말씀이시고, 자, 오미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미자 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알아봤고, 이번에 이제 문경 사과 얘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네, 문경 하면 또 감홍 사과를 글쎄요,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좀 알리고 있는 그런 문경 씨가 되는데, 문경 감홍 사과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과 품종 중에서 맛과 향이 뛰어난 감홍 품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전략작목연구소를 신설하였고, 예, 전략작목연구소를 중심으로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새롭게 그 신설된 전략작목연구소 사과 육성팀과 그다음에 병해충 예찰 진단팀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사과 육성팀에서는 감홍사과 재배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홍보 전략도 세우고 포장 디자인도 개발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사과 병해충 그 진단팀에서는 방제력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기에 이제 방제를 해서 품질 유지를 위한 예찰 그리고 이제 사과 병원을 처음으로 저희가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병원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생과 판매와 지역 상권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소매 중심의 판매에서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문경 사과 감홍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군요. 문경 하면 또 감홍 사과. 네. 이 감홍 사과라는 게 그 사과 종류죠. 그러니까 우리 뭐 부사 사과도 있고 뭐 홍로인가요? 홍로 그것도 있고. 네네. 감홍 사과라는 다른 종류죠. 그러니까. 예, 품종입니다. 품종, 예, 다른 네네. 품종에. 예. 정말 맛있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먹어봤는데. 요즘에 굉장히 사과계의 명품 사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과 중에 명품 사과, 문경의 감홍 사과. 이 감홍 사과를 문경에서만 좀 주로 재배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나긴 나나요? 많이? 그 문경 사과는 이제 그 감홍 사과는 이제 국산 품종입니다. 저희 대부분 사과들이 이제 일본에서 온 품종들을 제가 로열티를 내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감홍 사과는 국산 품종입니다. 국산 품종. 로열티 다른 나라에 낼 필요도 없는. 그렇죠. 이걸 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확산 좀 시켜야겠네요. 감홍 사과 국산 품종이니까. 근데 이제 재배 기술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을 저희 그 문경시에서 현장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재배에 이제 성공을 한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문경 감홍 사과의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경 감홍 사과는 국산 품종으로 유일하게 문경시에서 현장 실증을 통해 재배에 성공하였고요. 2006년부터 문경 사과 축제를 통한 홍보 전략으로 지역 특화에 성공한 문경 사과 대표 품종입니다. 아시다시피 명품 사과로 정평이 나 있지만 문경 감홍 사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감홍 사과를 농산물의 명품 브랜드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재배 단계에서부터 수확, 유통까지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명품 브랜드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농가의 수익 증대는 물론이고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도 증대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문경 사과와 문경 오미자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지역 농업 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잘 설계하고 잘 풀어간다면 충분히 경제성 있는 산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경 가몽사과와 문경 오미자가 대한민국 농업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문경시가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과계의 명품 문경 가몽사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슈퍼푸드 문경 오미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김미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의대 증원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였죠. 2,000명 증원 그리고 각 대학별 배정 인원을 정부에서 어제 공식 발표했는데 그동안 경상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안동시가 추진해온 국립안동대 의대, 포항공대 의대는 정원 배정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경북 북부 의료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번에 안동 예천 국회의원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많이 다녔는데요. 네.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이제 서울, 대구 가지 않고 지역에서 진료와 수술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지역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발효 의료 문제라는 점을 실감하는 계기였는데요. 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경북의 의과대학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예.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안동대 의대와 포스텍 의대 신설을 위한 필요성과 설립 계획을 이제 제출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아, 예. 예, 그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발맞추어서 지역 의대 신설과 정원 할당을 공식 건의한 것인데요. 예. 안동 지역 6개 유림단체 또한 지난 20일 안동시청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며 경북은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경북 북부 지역에 국립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힘을 보탠 바 있습니다. 아, 유림단체에서도. 네, 예. 이거는 또 유림단체에서 참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20일 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인원 배정안에 있는데요. 예. 기존의 지역 국립의대의 경우 대폭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의대는 이제 한 90명 배정받아서 200명까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다 예. 늘어났는데 예. 문제는 전남 목포라든지 안동 또 포항 등이 요구한 지역 국립의대 신설 및 배정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전남과 경북 빠졌다. 예. 근데 어제 우리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네. 전남 지역에는 의대 설립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북 지역은 빠졌습니다. 예, 이거는 예. 맞고 전남은 또 총리가 한마디 하긴 했네요. 예, 의대 설립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는데 확실한 신설을 하는 의대에 배정하겠다는 안은 없던 거죠. 현재는. 신설은 없다. 그러니까 뭐 대학을 설립한다는데 그럼 대학 설립하면 TO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00명 증원 및 인원 배정안에는 그 의대 신설에 대한 배정은 없었습니다. 예.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어제 그 2,000명 증원이 수도권에 서울은 아예 없고 그렇습니다. 서울 없고 인천 경기에 18% 그러니까 약 한 360명 정도 되고 예. 다 나머지는 이제 비수도권 80% 넘게 82%는 비수도권을 배정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상북도 안동시가 줄기차게 추진하여온 안동대대 설립이 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의대 정원 증가에는 2,000명은 기존에 이제 지역 의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럼 만일 이와 별도로 안동대 의대를 신설하려면은 결국에는 기존의 지역 의대에 배정된 인원을 줄이고 그것을 가지고 오거나 그렇죠. 또는 새로이 의대 정원을
또다시 늘려야 된다는 논리 필연적인 결론인데요. 예. 이미 배정된 의대 정원을 안동이나 포항, 목포 등의 국내 의대를 신설한다고 줄여서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뭐 기존 의대들이 극렬한 반대를 가져오고 정치적 파장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미 배정안을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동 등 포항이나 이런 곳에 의대를 신설하려면은 2,000명을 늘린 이후에 또다시 의대 정원을 추가로 늘려서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추가로. 그것도 좀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더 힘들죠. 그거 더 힘든가요? 예, 이미 2,000명 늘리는데도 막 난리가 나는데 2,000명 늘리고 얼마 안 돼서 또 한 100명 늘린다. 이랬을 때는 사실상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 2,000명 의대 정원 배분 발표가 났고 여기에서 안동, 포항, 목포 지역의 의대 신설이 제외된 이상은 이제 그런 지역 신설은 의대 신설은 좀 더 어려워진 게 맞다고 보는 게 좀 유력합니다. 사실은. 바로 어제입니다. 이 의대 증원 배정 발표를 해서 2,000명 다 이제 전국적으로 의대 다 이제 배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의대 신설은 좀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의료 문제, 자,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정책의 중점과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인데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 안동시는 국립안동대 의대 신설 쪽으로 방향성을 두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뭐 아시듯이 의대 정원 2,000명을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더 커져왔던 건데요. 불행히도 정부는 신설 의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의대에 정원을 배분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만큼 결국은 기존 빅5 병원이나 의대의 분원을 안동 등 경북 북부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방안이 좀 더 탄력을 받는 이유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가시키면서 의대생 내지 수련 이들을 수련시킬 수 있는 수련병원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렇겠죠. 현재 의대 정원이 3,050여 명 정도인데 여기에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명을 대폭 증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은 수련병원이 현재보다 한 3분의 2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말씀도 있는데요. 더욱이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하여 관련 교수 인원의 증원도 연쇄적으로 대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수련병원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사실은 이 대학병원 이 교수 문제도 참 이거 심각해요. 어떻게 2,000명을 한꺼번에 늘렸는데 기존 교수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는 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라고 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립의대 뭐 늘린다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요즘에 또 뭐 서울대, 연세대, 뭐 성균관대인가요? 그 교수들도 다 사표 내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어서 25일 날 사표 내겠다고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지금 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참 제가 뭐 거기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화조차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대안을 안영진 변호사가 우리 지역의 빅5 병원 혹은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좀 더 현실적인 방안 아니냐. 의대 신설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물론 이제 안동대 의대 신설이라는 염원의 끈을 놓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 국내외의 환경 변화가 있으면 정책의 중심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그런 병원을 신설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강릉의 경우에는 1996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아산재단 소속의 강릉병원을 유치했고 그 뒤에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름 바꾸고 2020년에는 마침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울산의대의 수련병원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울산의대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수련하러 그렇죠. 가요? 그 서울 아산병원이 있고 강릉 아산병원이 있는데 그 둘 다 수련병원입니다. 울산대 의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할 일은
제가 볼 때 우선 예를 들면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등등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유치의 필요성을 좀 의지를 피력하고 예. 그럼 왜 이게 이쪽에 오니까 어려우냐 난간이 없느냐 물어보고 그걸 해소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적자 운영에 문제가 있고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관한 법률을 바꿔주는 걸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대학교 같으면은 지자체가 무상으로 그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경상북도가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점을 따라서 이제 지방의 어떤 병원을 만들 경우에는 그 부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예. 두 번째는 적자 보전이 문제입니다. 수익성만 따지면은 이 지역에 그런 큰 병원이 올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 보전에 관하여도 이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이 적자를 그렇죠. 좀 보전을 해주자. 지자체 해줄 수 있도록 그렇죠. 어느 수준까지 이게 뭐 계속 쭉 지원을 해줄 수는 없겠죠. 계속 쭉 지원을 해줘도 되죠. 해줘도 되고 일종의 최소 수익 보장제인데요. 이거 그 SOC 사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그 미시령 터널 같으면은 이 민자 유치를 하면서 일정 수익이 안 되면 강원도가 보장해주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라도 해서 그렇죠. 유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역 의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특별법을. 이 또 중요한 이러한 법률은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찬성할 겁니다. 그렇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본인들의 치적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예, 우리 또 안영진 변호사가 또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해서 이 법률 쪽, 법률 제정 뭐 이런 쪽 아주 또 강하죠 또. 예, 그것만 또 지역에 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법을 바꿀 수 있고 예산을 지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요. 위와 같이 부지 무상 제공과 적자 보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뭐 정책적 예산 지원을 할 힘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했다가 이제 경선 탈락하셨는데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경선도 못 해봤습니다. 맞아요. 뭐 이제 끝나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쪽 방면엔 뭐 법률 제정이라든지 뭐 이쪽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그렇죠. 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들어주시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건 정말 뭐 도지사나 시장이 할 수 없는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제 앞으로 누가 저 국회의원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좀 말씀을 이 시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 놓고 뭐 어디 컨벤션 센터 뭐 저 멀리 짓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병원이 오면은 이 지역의 경제도 살고 우리 안동 예천이 또 경북 북부가 의료 중심지로서 도약하게 되고 모든 이 선순환이 됩니다. 그 병원을 서울 대구 가려면 억수로 힘듭니다. 몸도 안 좋아지고요. 이런 문제가 긴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대 의대 설립 법안을 내가 발의했소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위와 같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법률적 방안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책 연대인데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달빛 고속철도가 대구 광주 이래 되면서 그 지역에 다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내지 상급 종합병원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는 대형 병원의 유치가 꼭 필요한데요.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라도 뭐 안동으로 상급 병원이 온다 그러면 안동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인근에 우리 지역민들 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영주, 영양, 봉화, 청송, 예천, 뭐 상주, 문경, 의성 다 혜택을 좋죠. 입으시는 겁니다. 뭐 한 시간 정도면 다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지역에 이제 그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요. 당연하죠. 안동 예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또 3명의 국회의원이 더 있으니까 경북 북부에는 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 안동대 의대 신설은 조금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에서부터 시작이 오늘 됐네요. 그래서 상급 병원 혹은 그 의대 분원을 유치하자 이런 말씀이셨고 관련 법률 또 지자체 지원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자.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런 거 제일 잘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웃음으로 답하겠습니다. 컷오프 되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후보 신분이면 이런 말 못하는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